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의뢰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더욱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나아가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 임지연입니다. 현재는 주로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1순위였고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고민하면 당연히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시야를 넓히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직접적인 보호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을 위한 나아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들과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경험이 지금 업무에 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같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적 배경이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거나 특히 교육 현장의 특수한 구조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지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지금 변호사로서 판단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의뢰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분들의 경우 상담 초기부터 혼란스럽거나 대응 자체에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심리적인 안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들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입장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분석하려는 점이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 특성상 감정적으로 무거운 사안을 계속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항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피의자 사건은 억울함과 무고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무혐의 방향과 기소유예 결과와 같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 사건은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양측 모두 사건 당시의 기억과 현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힘들어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케어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의 익명성 때문인지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실제 발생한 성범죄에 비교해도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수사 기술의 발달로 발각되는 사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길 당부드리며 혹시라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잠깐의 호기심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입장과 주장을 그대로 설명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당사자의 진술이 무척이나 중요한 성범죄의 특성상 허술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진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더욱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나아가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상담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알아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 점검이 필요하고 전체 흐름을 정리한 뒤 대응하셔야 한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해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사건과 관련한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언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최대한 필요한 보호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 피의자나 피의자 모두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향후 진로와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삶과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문가의 책임 있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도움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작은 선택 하나가 이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건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